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만약 아침 투협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도 이제 너무 힘들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좀 든든하게 먹어야 이게 좀 몸에 열도 좀 나면서 네네네. 네, 오히려 전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정해진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아침 일찍 하는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최소 3-4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이제 몸을 좀 깨우는 작업을 해라. 그게 뭐 샤워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명상이라든지 스트레칭일 수도 있고, 액체류를 먹는 것보다는 뭐 간단하게라도 씹어 먹어서 이제 위장 활동을 좀 움직이면 안에서부터 몸이 좀 깬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거를 좀 저도 생각하면서 이제 시합을 준비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 시합 뛸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침, 저녁, 뭐 오후를 떠나서 최소 시합 3시간 전에는 좀 일어나서 든든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좀 거북하게 뭐 좀 속을 비워야 된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침 시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다 일어난 거기 때문에 몸이 좀 빨리 깨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좀 씹는 거를 먹어서 위장 활동 안에서부터 좀 몸이 깨어나서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 근데 이제 꼭 그게 뭐 먹는 거가 아니더라도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한다든지 간단한 명상 스트레칭을 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안에서부터 몸을 좀 깨는 게 좀 어떨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든든하게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뭘 안 먹거든요. 라운딩 전에.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먹어본 적은 아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진짜 배부르게 먹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셋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진 않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 놓은 에너지를 유지해서 그걸 쓰려고 하면 에너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뭐랄까 거북하지 않을 정도의 그 간단식, 뭐 과일이든 뭐 간단식이든 뭐 에너지바든 이런 것들을 좀 통해 갖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준비를 해놓고 시합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적게 먹었을 때는 확실히 좀 뭔가 걸린다? 이런 생각은 지금 안 남아 있어서 아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북함을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먹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내 기준에서 거북하게 먹었다, 그럼 당연히 몸이 움직이기 힘들 거고, 내 기준에서 나는 좀 든든하게 먹었다 하면은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꼭 식사를 거르는 것보다는 뭐 식사 자리든 뭐 이런 걸 시작을 해서 내가 딱 적절한 시기에 딱 조절을 해갖고 시합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네. 예, 저는 좀 그런 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체격이 크고 힘을 써야 되는 종목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순간적인 힘을 쓰는 종목을 했지만, 뭐 골프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라운딩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뭐 에너지바도 드시고 초콜릿도 드시고 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시작을 하면 집중력을 조금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재밌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좀 든든하게 먹어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배가 나올 정도로 배가 나올 정도로 만약에 든든하게 너무 먹었을 경우에는 이게 스윙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저도 배가 나와 있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든든하게 먹었다는 건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라운딩을 나가긴 하지만 항상 저는 식사를 아침 일찍 해도 좀 간단하게라도 먹고 나가는 편이고, 전반홀이 끝나고 보통 이제 그늘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든지 뭐 주전부리를 하시겠지만, 사실 전 그 전까지 좀 배고픈 느낌이 드는 게 싫어요. 7번, 8번 홀에. 왜 그러냐면은 그것 또한 신경을 좀 쓰이거든요. 예, 그럼 이건 제가 체격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가뜩이나 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흐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항상 제가 페어웨이 좋은 곳에서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이제 약간 배고픔이라는 그런 녀석들까지 저를 좀 괴롭히면 오히려 공이 더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집중력을 요하는 이 타이밍에 외부적으로 뭐 배고프다, 허기지다, 뭔가 기운이 없다, 당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애초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집중을 그냥 오로지 공 치는데 할 수 있게끔. 이거는 타 종목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랑 되게 체질이 비슷하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 완전 반대 같은데 네. 예, 근데 제 생각도 이제 같아요. 아, 뭔가가 에너지원이 부족을 고갈이 됐다면 이제 그게 편한 선수더라도 결국에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멈춰 있는 공을 우리가 치는 스포츠를 하시면서 이 멈춰 있는 공이 왜 힘드냐 하지만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치면서 이 공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좋은 집중력을 위해서는 첫 번째 홀부터 마지막 18홀까지 비슷한 에너지를 유지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사실은 시합 중에 그늘집을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컨디셔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홀부터 18홀까지 최소한의 에너지를 좀 가지고서 내 기본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마지막에 더 써야 될 때, 조금 덜 써도 될 때를 내가 판단할 수 있듯이 최소한 18홀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은 없어야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케이스가 그 많이 있잖아요. 그쵸. 요새는 사실은 마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뭐 타 종목에서도 키는 너무 큰데 체격이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리키는 선수들 중에선 체중을 찌워라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 때 이렇게 먹는 게 조금 더부룩한 이런 선수들한테는 보통 뭐 어떤 먹는 걸 좀 추천해 주시는 게 있나요? 위장이 늘면 내가 체격이 커지면서 위장이 늘고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이제 사이즈가 된다면 기존에 먹던 게 거북했던 양도 거북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피지컬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는 뭐 위장도 늘리고 좀 전체적인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좀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아침 식사를 꼭 우리가 뭐 한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단 먹는 습관을 조금 들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화가 좀 잘 되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많이 평소에 먹어놔서 네네. 위장을 좀 늘려 놓으면 좀 그때 시합 때 좀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습관을 들여 놓으면은 시합 때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먹는 습관이 안 들여져 있다 보니까 네. 막상 시합 가서 네. 뭐 먹으라 그러면 오히려 그걸 기피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삼시세끼를 먹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갖고 있는 영양소로 피지컬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고 그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시합장에서도 오히려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마른 친구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지도자든 마른 친구들한테 원하는 거는 첫 번째 피지컬적인 부분인데 피지컬적인 부분을 늘리는 방법은 운동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 몸에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에너지원,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이 다 골고루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사이즈가 커지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돼서 말랐던 친구가 차격이 커졌으면 시합에 아침을 안 먹고 난 빈속에 갈래 이런 친구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네, 됐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 그지 않을까요? 아침을 늘 먹던 친구가 시합장에 가서 뭐 전날에 컨디션이 갑자기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안 좋은 특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침을 거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님도 기술적으로도 좋은 습관을 계속 들이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저도 영양적으로 좋은 습관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시합 때도 충분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좋은 상황을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선수들한테 공통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음식 한 가지 정도가 있나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빨간 음식이 정말요? 네, 조금 나트륨도 높고 몸을 좀 붓게 하고 하니까 다음날 좀 컨디션을 난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문제야 이런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짜고 매운 음식을 조금 시합 전후로 조금 피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합 전으로 뭔가 나트륨이 섭취되는 게 뭔가 그런 게 영향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 좋은 쪽으로? 붓죠. 부어요. 그러면 이제 몸의 움직임도 조금 둔해지고 붓는다는 것 자체가 이 피부표층 자체가 빵빵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게 좀 현저하게
체감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무거운 느낌도 들 거고. 그럼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식단을 안 했는데 뭔가 몸을 컨디셔닝 한다고 하면은 이게 같이 다 잘 됐을 때 조화롭게 잘 됐을 때 좋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죠. 선수들은 예, 항상 베스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피할 수 있는 건 자연스럽게 기피하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기피하다 보면 좋은 현상만 남게 되면 그 또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좋은 상황에 놓이면서 좋은 시합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탄지가 이렇게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예전에 한창 운동 열풍이 네네네. 있었을 때 이제 단백질에 좀 집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탄수화물 지방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좋게 작용을 하려면 적절하게 우리가 체중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필요한 지방의 양, 단백질의 양, 뭐 탄수화물의 양이 있듯이 그거를 원활하게 들어왔을 때 시너지를 내는 거지. 뭐 한 가지만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상황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디빌더를 하거나 근육을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 단백질 함량을 계속 추가해서 초과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도 생기지만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어쨌든 이 활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퍼포먼스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자기 몸에 맞게끔 적절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포함이 돼야지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그럼 이쪽은 살을 찌워야 되려면 보통 이게 나트륨이 살짝 안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 말고 또 어떤 걸로 좀 살을 찌울 수 있을까요, 음식을? 요새는 인스턴트라든지 인스턴트를 피해라, 뭐 서양 음식 중에서도 약간 지방이 많이 들어간 뭐 치즈가 많이 들어간 거 피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땐 일단 먹는 양을 뭐든지 어떤 걸? 근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를 저는 진짜 빨간 거밖에 못 먹겠어요, 많이.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그걸 기피하고 조금 매콤한 느낌의 빨간 거를 피해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식사량이라든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음식으로 너무 많이 먹어 이러면 너무 곤욕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살을 찌우라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뭐 자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너무 네. 맛있게.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오히려 먹을 거를 집에다 안 두는 편인데. 근데 사실 이제 프로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몸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지금 선수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먹는 습관 그 다음에 내 체격을 사실은 경차에서 중형차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배기량을 넓히든지 기름통을 넓히든지 그거를 생각해서 일단 먹는 습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죠? 저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의외인데 좀 답변이. 네, 그러니까요. 뭔가 있을 줄 알았네. 네, 저는 뭐 쉽게 말해서 야채로만 된 음식이 너무 싫어요. 아니면은 빨간 음식이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것만 먹어서 체중을 찌워라 하기에는 너무 곤욕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적재적소에 내 눈앞에 보이는 식당들을 아무리 들어갔을 때 거부감이 없다면 계속 먹어서 일단 먹는 습관을 들이고 양을 조금 늘려놓으면 체중이 조금 붓기 시작하고 체격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딱 세팅을 하고 충분히 몸이 커지고 있을 때 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럼 그냥 먹어야겠네요. 그냥 막이라고 또 해서 또 너무 저는 뭐 피자만 먹을 거예요, 햄버거만 먹을 거예요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거부감 없이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섭취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선수라고 하면은 일단 기능 향상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제가 당장 뭐 릴스를 조금만 내려봐도 선수들이 좀 뭔가 파워풀한 스윙을 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원해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컨디셔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능 향상이라든지 뭐 트레이닝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새 또 원체 골프 트레이닝을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시고 편하게 많이 접해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한 거가 어떤 부분이면 좋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분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지도자분들이 선수분들한테 전달하기 힘든 부분이 나는 당연히 나오는 이 스피드와 힘을 쓰는 방법이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이 하면은 되겠죠. 근데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몸으로 익혀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인스타에도 조금씩은 올리고 있지만 그냥 포인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수분들과 네가 어떤 동작을 취할 때 뭐가 안 되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힘을 쓰는 이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총이 나가는 이 트리거 포인트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골반이 안 돌아가. 너는 골반 로테이션이 항상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골반이 어디에 힘을 쓰는지 모르고 그냥 돌리려고 하면은 안 되듯이 너가 발가락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건지 허벅지 안쪽으로 시작을 할 건지 이 반대쪽 골반을 열어주면서 골반이 돌아가게 시작을 할 건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맞는 힘쓰는 포인트를 조금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지금 기본 선수들은 늘 해왔던 동작에 안 되던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결과를 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그런 좀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원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몇 번 뵈서 이제 기능, 뭐 컨디셔닝이나 이런 회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기능이 제일 우선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늘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컨디셔닝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사실 이제 하면서 생각난 건데 이제 다운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백스윙은 누구나 다를 수 있어도 네네. 다운스윙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네네네. 네. 어제도 얘기하셨지만 그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운스윙이란 공통적으로 다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마저도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공을 치면서 저는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해머 던지기를 해서 약간 이렇게 들쳐 올리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 돌아가기 전에 좀 많이 올려 쳤었어요. 사실 저는 체격이면서 거리가 이렇게 나가는 편은 아니고 좀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하늘로 솟구치고 백스핀을 엄청 많이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바꿔 왜 저도 이제 뭐 프로님들 운동을 주고 받듯이 저도 이제 한 마디씩 주고 받으면서 이제 독학 아닌 독학 이렇게 주선해서 약간 독학적으로 이제 골프를 판단을 하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힘을 쓰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 예, 자세에서 이 팔 각도가 높아요, 낮아요, 손목을 언제 써요 이런 거 말고 네가 백스윙을 하고 힘을 쓰는 시작점을 이렇게 갖고 나올 건지 몸을 돌리면서 갖고 나올 건지 그거를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엉덩이에다 힘을 주면서 나와보세요. 무릎에 힘을 주면서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느끼는 회원분들이 아니면 선수분들이 제일 좋은 결과치를 내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게 된 거죠. 어떤 프로님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쳤을 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떨어져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커뮤니케이션 들으면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냥 회원들이 느꼈을 때 선수들이 느꼈을 때 여기다 힘을 주니까 이 회전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좋은 결과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 수준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님은 아시겠죠? 너는 왜 골반 스윙이 이렇게 안 나와? 너는 이쪽이 왜 자연스럽게 안 열려? 이거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레슨을 많이 어느 정도 해와서 네네. 그나마 좀 이제 꼭 나의 그 경우가 정답이 아니구나 네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네네. 이제 골프도 해보셨고 이제 다른 타 종목도 해보셨겠지 지도를 하면서 해보셨겠지만 다른 종목도 다 트리거 포인트가 있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 쪽에서는 네. 이제 해오시면서 많이 프로들을 많이 해보시면서 네네. 그 트리거 포인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운동신경이 정말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운동신경이 정말 없는 선수들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프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센스의 영역인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백스윙에서 레깅 동작이 시작을 할 때 골반을 이제 틀어주는 로테이션을 쓴다고 했었을 때 이 로테이션을 오른쪽에 뒷발에 엄지발가락으로 발목을 획 돌리면서 스타트를 하시는 첫 번째가 있고요. 그냥 흔하게 오른쪽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뒷발을 쫙 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방향이 이쪽 우리 진행 방향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골반이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첫 번째 트리거 포인트가 저는 있었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전이 나오면서 이 어깨로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트리거 포인트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쵸. 네. 아.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포인트를 찾았을 때 이 어깨가 스타트가 되면서 약간 스웨이가 되면서 몸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쳤을 때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있겠죠. 아마추어 분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은. 네. 그리고 프로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왼쪽 골반이 빨리 열리면서 좀 나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찾아야 되냐. 근데 애초에 못 돌리시는 분들도 있죠. 회전이 예, 암스윙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골반의 쓰임을 잘 못 하시는. 뭐 그렇게도 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암스윙으로. 네. 근데 저는 선수들을 기준으로 잘 안 돌아갔던 친구가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썼을 때 좀 이 축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골반 로테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오른쪽 안쪽 허벅지, 내전근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 부분이죠. 근데 뭐 그냥 뭐 내전근에 힘을 준다 이런 것보다 그냥 오른쪽 그 뒷발에 있는 안쪽 허벅지를 반대쪽 허벅지 쪽으로 스윙은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힘을 반대쪽 허벅지를 붙이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축이 무너지지 않고 로테이션이 조금 만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 트리거 포인트가 확실히 안쪽 허벅지인 것 같거든요. 확실히 백스윙 때는 저는 체중 이동을 오른쪽에다 주고 네네.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안쪽에다가 힘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놔요. 네네. 네, 근데 그게 힘을 내가 막 그냥 준다는 느낌보다 그냥 비틀어서 이거를 힘을 꼬아놓은 힘을 다운스윙 때 방출을 하는 느낌이죠. 이 똑같은 느낌도 지금 프로님은 꼬아놨던 걸 이제 쫙주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느낌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허벅지를 붙여라만으로도 조금 굉장히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프로님들이 좀 만족할 정도로,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바디 로테이션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오른쪽 뒷발을 돌리는 거기에다 집중을 해서 그 대신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점에서 하나, 둘, 셋, 둘에서 같이 써라. 뭐 셋에서 같이 써라. 프로님들 지도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들마다의 트리거 포인트를 그냥 설정을 해주시면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이제 얘한테 좀 접목을 시켜보자면 네네네네. 저는 지금 얘가 트리거 포인트 안 좋다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게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하체는 뭐 어느 정도 안 쓰지 않고 뭐 쓰긴 하는데 이제 내려올 때 회전에 방해를 하는 뭔가 이렇게 빨리 빠지면서 움츠리는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힘을 쓸 때 뭐 제가 정상적인 스윙을 영상으로만 보긴 했지만 지금 얘기로 들었을 때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회전의 시작을 상체를 조금 짓이기면서 하는 듯한 느낌. 그게 확실히 있어요. 왼쪽이 네. 좀 빨리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체 쪽에 조금 더 중심이 조금 높다는 느낌으로 들려서 조금 중심을 낮춰주는 스윙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그런 또 운동법을 또 찾아서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못 느끼니까 고치라고 해도 못 고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느끼게끔 운동법을 뭐 포인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게 꼭 100% 적용이 완벽하게 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중심을 이 정도까지만 낮춰도 느낌은 좀 괜찮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꼭 정답의 운동법은 아니겠지만 이 선수가 느끼는 거를 이렇게 낮춰주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면은 세상에 정답인 운동은 없거든요. 그 선수한테 맞춰서 필요한 운동이 적용이 됐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면 저는 그게 베스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맞아요. 이제 기본은 있겠지만 결국 기본을 다 했을 때 이제 선수 100명이 있다면 그 기본이 다 되고 나면 그 100명의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선수들은. 네네. 그러니까 선수의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의 스타일대로 따라오게끔 하는 것보다 너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해. 그 대신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거야 라는 이 길라잡이를 해주시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시면 아주 베스트 선수가 되지 않을까.